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곤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길게 풀어서 써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완전한 허구임을 미리 밝힙니다. 그날은 한여름 밤이었다. 도심에서는 드물게 찾아오는 정전이 발생했다. 나는 그날따라 거실에서 홀로 TV를 보고 있었다. 갑작스런 정전으로 인한 불편함을 모시겨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두리번거렸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어두운 풍경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낯설게 느껴졌다. 집은 단독주택이었고 주변에는 고즈넉한 느낌을 주는 오래된 나무들이 빽빽히 서 있었다. 평소에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었지만 그날 밤만큼은 이상하게도 불안감이 몰려왔다. 내가 사는 마을은 작은 규모였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서로를 알고 지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마을에서는 기이한 사건이 종종 일어나곤 했다. 밤이 되면 가끔 정체불명의 발소리가 들리고 몇몇 사람들은 숲속에서 이상한 그림자를 보았다고 했다. 나는 이상한 이야기에 그리 믿음이 가질 않았다. 하지만 정전이 되면서 그 이야기가 자꾸 떠올라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거실에 앉은 채 나도 모르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무들 사이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였다. 처음엔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그 형체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충격에 나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다. 휴대폰을 움켜쥐고 불빛을 비추어 봤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분명 있었던 형체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이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 등 뒤에서 갑자기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돌아보았으나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똑똑똑. 똑 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마치 안에서 나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도망칠까 생각했지만 다리엔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 순간 주변 공기가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무언가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때 갑자기 저 멀리서 자신을 소개하지 않는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나는 큰 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저 알 수 없는 웃음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몸을 움직여 보려고 했지만 속박된 듯 꿈쩍도 할 수 없었다. 마치 공포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그러다 갑자기 전기가 돌아왔다. 집안은 다시 밝아졌고 텔레비전은 자동으로 켜져 내가 보던 프로그램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온한 모습으로 돌아온 거실. 그러나 나는 알 수 있었다. 분명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다. 분명히 그날 이후로 나는 창문을 꼭 닫고 잠을 자게 되었다. 그리고 가끔 여전히 어두운 밤이면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잠을 설치곤 한다. 그 형체는 대체 뭐였을까? 내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환영일까? 아니면 정말 존재하는 무언가였을까? 답을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날의 경험은 내게 잊을 수 없는 공포를 남겼다. 이 이야기는 종종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에 의해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었다. 각자의 방식으로 설명은 다를지 몰라도 그 공포감은 변함이 없는 듯했다. 사람들은 때때로 그 이야기에 댓글을 달고 자신이 겪은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사용자가 말했다. 그 형체는 외롭거나 방황하는 영혼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곁에 그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는 거죠. 그 말을 읽고 나는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았다. 그 이야기와 함께 내 경험을 떠올리며 다시금 밤이 오는 것이 조금은 두려워졌다. 하지만 이내 그 두려움을 피하지 않기로 했다. 어쩌면 누군가의 지나친 상상일 뿐임을 믿으면서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언제나 밤이 깊어가는 시각에 인터넷을 서핑하며 시간을 보내곤 한다. 그날도 예외 없이 늦은 밤 조용한 방에서 가장 친숙한 취미인 공포 이야기에 몰두하고 있었다. 수많은 이야기를 읽고 또 읽으며 마치 현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여행하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이상한 기분이 들었던 것은 아마도 새벽 2시를 넘어가면서 내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기 때문인 것 같았다. 평소처럼 한 사이트에서 실제 경험담이라는 카테고리를 클릭했다.
그곳엔 사람들이 직접 겪은 공포스러운 이야기들이 올라와 있었다. 그중 불청객이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눈에 띄었다. 호기심에 이끌려 클릭하자 오래된 아파트에서 겪은 섬뜩한 사건이 펼쳐졌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느 날 퇴근 후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와 문을 잠그고 일상의 피로를 풀기 위해 샤워를 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문 밖에서 톡톡하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의아한 마음에 문을 열어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기분이 나빠진 그는 다시 문을 잠그고 나와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톡톡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이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는 혹시 이웃이 장난치는 것인가 싶어 복도를 살펴봤으나 여전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마음속에서 이상한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그는 애써 이를 무시하고 준비한 식사를 마저 하기로 했다. 그날 밤 그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정적 속에서 갑자기 창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눈을 떴고 창문 밖을 확인했다. 그러나 예상대로 깜깜한 밤에 그 무엇도 보이지 않았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창문을 단단히 잠그고 결국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그는 방 안에서 두려움에 떨며 지내야 했다. 다행히 경찰은 오래 걸리지 않고 도착했다. 그들은 집 안과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주의를 기울이라고 조언하며 돌아갔다. 그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이틀 후 회사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현관문 앞에서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깜짝 놀라 황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놀랍게도 거실 중간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 남자는 피곤해 지친 얼굴로 그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그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다시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남자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고 집안엔 그가 남긴 흔적만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거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메모였다. 메모지엔 잘 모르겠는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언젠가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 후로 그는 많은 것을 포기했다. 그 집을 떠나고 직장을 휴식하고 한동안 세상과의 연결을 끊어야만 했다. 매일 밤 약을 먹지 않고서는 잠에 들 수 없었고 낯선 소리에 계속해서 시달려야 했다. 시간이 흘러 그는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갔지만 그 사건은 여전히 그를 따라다니는 악몽과도 같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지금도 종종 그 메모의 주인공이 누구였는지, 그가 왜 그런 식으로 그를 괴롭혔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하지만 그에 대한 어떤 실마리도 발견하지 못한 채 그저 조심스러운 삶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우림리라는 곳이 있었다. 이 마을은 예로부터 귀신이 자주 출몰하는 곳으로 유명했다. 마을 주민들은 이곳을 지나갈 때면 항상 나무로 만든 부적을 목에 걸고 다녔다. 심지어 마을 어귀에는 밤 10시 이후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세워져 있을 정도였다. 이 마을로의 여행은 어느 날 도시에서 온 젊은 세 사람의 계획으로 시작되었다. 그들은 각각 대학에서 친구가 된 성준, 민영, 그리고 수연이었다. 일상의 스트레스를 벗어나 특별한 여행을 꿈꾸던 그들은 인터넷에서 우연히 우림리에 관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다. 공포와 관련된 여행지에 관심이 많았던 그들은 하루 밤만 머무르기로 결심하고 차를 몰고 그곳으로 향했다. 도착하자마자 마을은 확실히 이상한 느낌을 풍기고 있었다. 집집마다 창문과 문에는 부적들이 붙어 있었고 주민들은 생기 없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성준은 이런 분위기가 오히려 흥미롭다고 했고 민영은 약간의 불안함을 느꼈으나 그것을 무시했다. 수연은 예상치 못한 으슥한 자연경관에 약간 겁이 났지만 두 친구 덕에 안심했다. 마을의 유일한 여관에 짐을 풀고 그들은 근처 숲을 탐험하기로 했다. 숲은 생각보다 깊고 어두웠다. 그곳을 돌아다니던 중 성준은 예전에 읽었던 공포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 이야기에서는 숲속 깊은 곳에 신비로운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 비친 달빛이 사람을 홀린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호수를 찾기로 했고 한참 후 마침내 그 호수를 발견했다. 호수는 아름답지만 동시에 기이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무언가에 홀린 듯한 느낌을 받은 성준은 민영과 수연에게 잠시 혼자 있고 싶다고 말했다. 친구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의 말을 존중하기로 하고 호수 가장자리에서 떨어져 나무 밑에 앉아 있었다. 시간이 지나자 민영과 수연은 성준을 찾기 위해 다시 호수 쪽으로 걸어갔다. 그러나 성준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들이 본 것은 성준의 신발이 물가에 놓여 있는 것뿐이었다. 불안감이 커져가던 중 수연은 갑자기 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희미한 인물이 숲을 속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는 순간 민영은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 그쪽을 비췄다. 그러나 그 인물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두 사람은 급히 마을로 돌아가 경비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비원은 그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대신 이곳에서는 늘 있는 일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주민들은 이미 밤이 깊었다며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 민영과 수연은 혼자 성준을 찾아다녀야 했다.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은 호수 근처에서 성준을 찾는 것을 도왔다. 시간이 지나 어렵게 찾아낸 성준은 마치 잠든 것처럼 호수변에 쓰러져 있었다. 그는 극도로 피곤해하는 모습으로 깨어났고 어젯밤의 일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었다. 사건의 진상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그들은 마을을 떠나기 전 마을에 나이든 한 노인에게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젊은이들이여, 우린니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 밤에 들어가선 안 된다네. 그 호수는 수백 년 전부터 사람들을 홀리곤 했다네. 셋은 다시는 그 마을로 돌아가지 않겠노라 다짐하면서도 머리 한 구석에는 여전히 그 호수에 대한 미스터리가 남아 있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가끔씩 우림니와 그 호수의 기억이 불현듯 떠올라서는 그들 모두를 한데 엮어주곤 했다. 이는 잊기 힘든 신비로운 공포 체험으로 남게 되었다.